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금세 화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 일상에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칫 그들의 화에 휘말리게 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지나치게 양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결국 여러분만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비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우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처법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가볍게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마치 큰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작은 문제도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일처럼 느낍니다.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순간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과도하게 발동하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들의 화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가 과격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들죠. 두 번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 장소를 찾다가 친구가 길을 잃었을 때 너가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라고 화를 내는 경우죠. 사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며 자신을 방어하려는 거죠. 세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 다 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적.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방금 전까지 웃고 있다가도 작은 자극에 크게 흔들리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통제 욕구가 강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들의 계획과 다르게 행동하면 왜 내 말대로 안 해? 라며 갑자기 화를 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잃는 순간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고 화를 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 진정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화가 난 사람에게 진정해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경우요. 진정해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과장된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진정하라고 하네라고 생각하며 더 반발하게 되죠.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그 감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들고 감정을 가라앉힐 기회를 줍니다. 말없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화가 난 사람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없이 떠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감정적인 것 같아. 잠시 시간을 갖고 차분해지면 다시 이야기하자. 이 말은 상대방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면서도 대화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3.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지세요. 화가 난 사람에게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같은 질문이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만들어 감정의 폭발을 잦아들게 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4.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공감만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화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힘들어.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도 이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감정을 인정한 뒤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 뒤에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이 늦어져 동료가 화를 냈을 때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면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소통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차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